자, 세미나 수투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 강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개념 강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정리된 상황에서 문제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순서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학습하고 싶을 때 이제 듣는 강좌고요. 자, 쌤이 이 강좌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썼고, 자, 문제들이 기출 문제도 몇 개 있지만 기출을 몇 개를 제한 대부분 문제 쌤이 직접 만든 문제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상황에 만났을 때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훈련될 수 있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열심히 좀 참여했으면 그런 강좌예요. 자, 뭐 교재는 단원 순서도 그대로 갑니다. 우리 극한하고 미분하고 적분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미분의 활용, 미적분의 활용 파트까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자, 문제 자체가 그게 많지 않습니다. 100문제 조금 넘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미리 단원별로 풀고 자기가 푼 거와 선생님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강좌 자체에 여러분 쌤은 같은 과정으로 가고 있는데,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극한에 대해서 개념 정의 같은 거 필요한 것들 문제 풀 때 필요한 거 정리하고요. 쌤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극한의 계산에서 우리가 챙겨야 될 게 뭐냐면, 자, 극한의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첫 번째가 좌극한과 우극한을 우리가 일일이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극한을 구할 때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일일이 구해서 걔네들이 같은지 다른지를 보시는 게 일단 시작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수학에서 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지 다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제 수학에서 극한 문제를 풀 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려고 하는 게 좌극한, 우극한을 한 번에 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따로따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둘이 이제 같으면 수렴한다, 이제 같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극한이랑 함수랑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요. 극한이랑 함수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극한이라는 건 상태예요. FA라는 건 XA를 넣은 거고, 극한이랑 상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한없이 A로 간다고 한다면 X가 A로 가는 상태인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은 어떤 얘기다? 좌측 다가는 상황, 우측 다가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 주의라고 돼 있는데, 자,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을 바라봤더니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차이를 느껴주셔야 돼요.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1인 거 더하기 이제 2분의 1인 거 더하기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수열의 합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자, 수열의 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등장한 이제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2분의 1의 n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알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값을 우리가 챙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1-2분의 1하고 1-2분의 1하고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올 것이다? 여기 등장하는 거 챙겨보시면, 그죠? 얘가 나한테 1 마이너스 이제 2분의 1의 n제곱이라는 게 등비수열 합이 돼서 이 식을 처리했더니 2하고 1 마이너스 이제 2분의 1의 n제곱이더라.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들어드리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얘가 점점점 2에 가까워지겠죠. n이, 자, 우리 등비수열 합 개념으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n이 계속 커져버리면 얘가 0에 가까워지니까 이 식은 2가 될 거예요. 근데 자, 첫 번째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게 돼 있다? 얘는요, 맨 첫 번째 식은요,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어디로 가는 것이다? 2를 향해서 우리가 2를 향해서 갈 때 fx 값이 되는 거예요. 이 극한값은. 이 주어진 식의 극한값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점점 합쳐져 가서 얘가 점점 합쳐져 가서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합쳐서 2가 갈 거기 때문에 이 값을 이제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식은 뭐냐면, 두 번째 있는 식은 그냥 F2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식이라 하더라도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챙겨내 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같지 않습니다. 얘는 같지 않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 극한값과 함수값의 차이 주의라고 돼 있는 상황을 통해서 이 식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다른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죠? 세 번째. 도형 관련된 극한 문제는 상황에 대한 인식하라 돼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극한은요 무조건 그 상황에, 도형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내신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쌤이랑 같이 이제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가 여러분한테 보이고 싶었던 이 좌극한값과 함수값과 극한값이 어떻게 다른지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있어서 x 빼기 3의 제곱이 모든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다 이렇게 돼 있죠. x 빼기 3의 제곱과 모든 실수에서 자 정의된 함수가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달라 돼 있는데 x가 0으로 갈 때 gx가 존재하면 x 0으로 갈 때 gfx가 리미트 x 0으로 갈 때 gx가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볼까요? 자, fx라고 한 함수가 이렇게 해서 이걸 챙겨보니까 여기 0인 게 있고 이쪽에 3인 게 있어서 이야기를 챙겨내 보니까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0과 3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의된 함수에서 극한이 존재하면 0으로 갈 때 극한이 존재하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데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이야기를 챙겨내 봤더니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x 한없이 0으로 갈 때 지합성 fx예요. 자, 지합성 fx가 있고 얘가 나한테 주어진 식에서 뭘 챙길 거냐면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우리한테 gx가 존재하느냐 이걸 문제에서 물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x가 0을 향해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x 0을 향해 간다는 건 fx 상황에서 자 0을 향해 간다는 건 0을 향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맞아요. 자 x가 0을 향해서 플러스면 다 가는 게 맞아요. 기억 맞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를 챙길 때 어떻게 등장하는 거다? 요렇게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죠. 니은.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지합성 fx가 존재하면 그죠? x가 3으로 갈 때 지합성 fx도 존재하냐? x가 0으로 갈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x 0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fx는 0을 향해 가요. x가 0을 향해 갈 때 fx 0을 향해 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한없이 0으로 가는 동안 지합성 fx 값이 있는지를 묻는 건데 x가 0, 지합성 fx 있는지 묻는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를 0으로 보내버리니까 이 식은 뭐가 된다? 얘는 나한테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의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gx가 되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죠. x가 0으로 갈 때 지합성 fx를 본다는 얘기가 x 0으로 갈 때 gx 이 함수와 동일하더라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gx가 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챙겨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얘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는 나한테 x 0으로 갈 때 gx였어. x 0으로 갈 때 gx였는데 자 x 3으로 갈 때 gx는 자 x 3으로 갈 때 gx는 어떻게 될 거냐면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3으로 갈 때 지합성 fx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요.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 자 어떻게 된다? x가 0을 향해서 플러스로 갈 때 gx가 되는 거예요. fx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fx가 나한테 3을 향해 가면 x가 3을 향해 가면 0을 향해서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죠. x가 3을 향해 가면 0을 향해서 플러스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챙겨졌고 그래서 자 이것 값이 존재한다는 건 x가 0으로 갈 때 gx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0을 향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는 플러스로 가는 값이 있겠죠. 니은도 맞아요. 극한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한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일일이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수학에서 극한을 바라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디귿.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1로 갈 때 지합성 fx가 존재한대요. 아니 사실은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보는 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등장한 이 그래프로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0인 거고 얘가 3인 거예요. 자, 뭐 미분할 줄 아시죠? 여러분 미분할 줄 아실 테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챙겨내 봤더니 여기 나한테 1로 등장해요.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을 챙겨봤더니 얘가 나한테 1로 등장해요. 그래서 자 0이 있고 1이 있고 3이 있을 때 내가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똑같이 만나는 데가 4예요. 0이 있고 1이 있고 3이 있고 4가 이렇게 있어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0과 1과 4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등장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챙겨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기 좀 챙겨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러분 이때 1, 자 보세요.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한없이 1로 갈 때, x가 한없이 1로 갈 때 g라는 것과 합성 fx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얘가 무슨 일로 가느냐라고 문제에서 구하면 되는 거고, x가 1로 갈 때 g 합성 fx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x가 1로 갈 때 f1이 얼마죠? f1이 4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은 나한테 뭐로 간다? g하고 주어진 식에 4로 가는 거죠. 그렇죠? 4로 갈 건데 아직 극한 다 간다 쳐볼게요. 아직 극한을 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4로 갈 때 얘는 g4가 될 건데 4를 향해서 어느 쪽에 다가간다? 마이너스 쪽으로 다가간다. 자, 주어진 상황에서 g를 향해서 내가 다가갈 건데 4를 향해서 마이너스 다가가더라. 이렇게 등장하면 되겠죠. x가 4를 향해서 빼기로 가는 건 gx더라라고 등장하면 돼요. 이해되죠? 근데 그 다음 문제 상황을 바라봤더니 뭐라 돼 있냐면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걸 물어봐요. 생각해 봅시다. 아니 x가 1을 향해 갔을 때 이거랑 지금 내가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의 x가 4를 향해 갔을 때 지합성 fx를 바라본다라는 건 사실은 4를 향해 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4를 향해서 플러스만 다가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그대로 나한테 어떻게 올 거냐면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의 x가 4로 갈 때 gx예요. 여러분 차이 느껴져요? 니은과 디귿의 차이 느끼셔야 돼요. 니은은 자 봅시다. 니은은 어떤 얘기냐면 내가 여기 등장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0을 향해 가는 값이 수렴해요. 이게 있다는 건 수렴하는 거예요. 얘가 수렴했을 때 얘가 수렴하느냐 맞죠? 0을 향해 가는 값이 있다는 걸 0을 향해 플러스로 갈 때 0을 마이너스 때 둘 다 있다라는 거예요. 0을 향해 간다라는 건 0을 향해 플러스 가는 것과 마이너스 가는 둘 다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때 나한테는 0을 향해서 플러스 가는 거 이제 마이너스 가는 거 둘 다 값이 있을 거예요. 근데 디귿은 어떤 얘기냐면 이거 잘 푸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거 괜찮아요.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건 괜찮은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이런 형태의 문제 푸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4를 향해서 빼기로 가는 값이 있다고 해서 4로 가는 값이 있다. 이거 없다는 얘기예요. 좌극한만 있는 거죠. 좌극한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극한값이 있다 말 못해요. 좌극한이 있고 우극한이 있어서 좌극한, 우극한이 똑같을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한다? 극한값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테마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두 함수 fx, gx에 있어서 그래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0에서 a가 6 사이에서 리미트 x가 한없이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얘가 0을 만족한대요. 생각해 봅시다. 자,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x가 한없이 a로 갈 때, x가 한없이 a로 갈 때 뭘 쓸 거냐면 fx인 거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fx 마이너스 1을 할 거고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 g에서 x 빼기를 한 것이 있는데 얘가 는 0을 만족하는 그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자, 얘를 만족하는 실수 a 값의 합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구해보겠다는 얘기인 건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어떤 얘기냐면 내가 x가 a로 가니까 x a로 가니까 여기 자 보세요. 이게 0이라는 건 위에 0이어야 돼요. 자, 극한값이 0이라는 건 일단은 분자 0일 수밖에 없어요. 분자 0이 될 테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fa라는 게 1을 만족하는데 fa가 1을 만족하는데 밑에도 0이면 안 돼요. 0분의 0꼴은 몰라요. 우리가 수학에서 0분의 0꼴은 0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게 만약에 어떤 중근을 갖는 꼴이 된다고 친다면 이게 A에서 뭐 중근을 갖는 꼴이어서 그죠? 내가 A를 넣었을 때 이게 0의 제곱을 갖는 꼴이고 이게 0을 하나 갖는 꼴에서 약분되는 꼴이면 되는데 지금 그래프를 바라봤더니 직선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를 바라봤던 직선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기 위해서는 무슨 얘기냐면 G하고 주어진 식의 A-1이라는 건 0이 아니어야 돼요. 0분의 0꼴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0분의 0꼴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식은 0분의 0꼴일 때 모르는 꼴인 거예요. 그래프가 중근을 갖지도 않는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걸 보면서 FA가 1이 되는 데가 어디 챙겨볼게요. FA가 자 이게 극한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FA가 1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쌤이 지금 얘기했던 게 뭐죠? FA가 1인 값은 X가 0, 2, 4인데 우리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뭐 따지는 거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다. 함수값을 따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는 게 뭐다? 극한값을 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극한값과 함수값 다르다라고 했죠.
극한값과 함수값 다르다라고 했고 지금 우리는 얘를 통해서 뭘 찾은 거냐면 얘 극한값 함수값을 찾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극한값을 찾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한없이 a로 갈 때 이 식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fx라는 게 있는데 얘가 1이 되는 데를 먼저 찾을 거고 그래서 x가 a로 간데 fx가 1이 되는 데가 어딘 챙겨봤더니 이 x 자 a 값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한테 135예요. 135예요.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이 1인 건 어딘지 바라봤더니 135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서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한없이 a로 갈 때 g하고 주어진 식에 내가 x 빼기를 할 건데 이게 0이면 안 돼요. 이게 0이면 안 돼요. 근데 자 내가 a에다 1을 넣어볼게요. g 0은 얼마죠? g 0의 극한값은 0이니까 얘는 안 돼요. 자 3을 넣어볼게요. 3을 넣어봤더니 g2의 극한값인데 얘는 g2의 극한값이 1이니까 가능해요. 5를 넣어보면 g4의 5 빼기니까 4니까 g4의 극한값을 보세요. g4의 극한값은 우리한테 0이 아니니까 만족해요. 그래서 만족하는 게 3과 5가 우리가 만족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가지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과 5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다. 이 관점에 대한 인식만 하시면 사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문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번. 3번까지 좀 간단하고 4번부터 갑자기 어려워져요. 자,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더니 fx의 그래프가 x 빼기 x 빼기 2예요. 지금 해당하는 그래프 상황을 챙겨봤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0, 1, 2. 근데 gx는 x에서 x 가우스를 뺀 거예요. 이게 fx 그래프고 gx라는 건 x에서 x 가우스를 뺐어요. 그러면 x에서 x 가우스를 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면 되는데 x에서 x 가우스를 뺐다라는 건 우리 해당하는 상황으로서 이야기를 챙겨보니까 여기 지금 그래프가 요렇게 등장하면 되는 거고 얘네들의 그래프가 우리한테 어떻게 등장한다? 요렇게 등장된다는 거죠. 그죠? 자, 뭐 가우스 뭐 수능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내신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이렇게 식이 등장해 있어요. 자, 기억.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fx가 0이냐. 기억하고 등장해 있는 거 볼게요. x가 한없이 1로 갈 때 gfx가 0이냐를 문제 묻고 있는데 자, 우리 뭐 가우스 그래프는 정수별로 등장하는 거니까 요렇게 정수값을 한번 써볼게요. 괜찮죠? 이렇게 정수값을 써보고 이 정수 상황에서 이야기를 챙겨봤더니 아니 내가 1을 향해 다가가면 1을 향해 다가갔을 때 1을 향해서 플러스로 가면 1을 향해 플러스로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죠? 얘는 나한테 값이 어디로 가냐면 자 우리가 1을 향해서 플러스로 갈 때 fx는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0으로 가죠. 0. 그러니까 얘는 0을 향해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0을 향해서 플러스로 갈 때와 마이너스로 갈 때 극한값이 달라요. 자, 우리 여기 해당하는 그래프를 챙겨보니까 이게 fx고 얘가 나한테 gx여서 fx와 gx 사이의 관계를 볼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fx고 이게 gx여서 내가 좌우로서 차례대로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야기를 바라봤더니 이렇게 기억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 니은 가볼게요. 자, 니은하고 등장하는 상황으로서 이제 문제를 볼 건데 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x가 한없이 1로 갈 때 그죠? 우리한테 fgx를 구할 건데 1을 향해 갈 때 fgx를 구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1을 향해서 가는 동안 내가 gx를 한번 가볼게요. 자, 1을 향해서 가요. 1을 향해서 플러스로 가요. 1을 향해서 플러스로 가면 0으로 가. 1을 향해서 플러스로 다가가면 0으로 가요. 그죠? 1을 향해서 플러스로 가면 0을 갑니다. 0으로 갑니다. 오케이. 1을 향해서 마이너스로 가면 1을 향해 가요. 1을 향해서 마이너스로 가면 1을 향해서 빼기 쪽으로 가요. 둘 다 똑같아요. 값이 동일하구나. 자, 여러분 일일이 암산해 보신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선생님이 암산한 건데 지금 암산의 과정을 안 쓴 거죠. x가 한없이 1을 향해서 플러스로 갈 때 fgx를 구해봤더니 1을 향해서 플러스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간다? 0을 향해 가는 거니까 이 식은 나한테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 x가 0을 향해서 플러스로 갈 때 fx가 되는 거고 얘 값은 나한테는 0이에요 라고 등장한 거고 두 번째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어떻게 쓸 거냐면 1을 향해서 빼기로 갈 때 내가 fgx를 구한다고 친다면 1을 향해서 빼기로 갈 때 fgx를 구한다고 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을 향해서 빼기로 갈 때 fgx라는 건 1을 향해서 빼기로 가는 거. 얘도 그대로 1을 향해서 빼기로 가죠. 얘도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리미트 x가 1을 향해서 빼기로 갈 때 fx를 구하는 건데 얘는 둘 다 0인 거예요. fx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절대 암산하지 마라. 자, 극한은 절대 암산하지 마라. 절대 암산하지 마라. 1일량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귿. 1일량에 갔을 때, 아니 1일량에 가면 얘가 결국 0으로 가니까 두 개 값이 어떻게든지 간에 얘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이 만족해요. 자, 극한값에 좌극한값, 우극한값을 여러분 전부 다 구하셔서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수학에서의 극한값에 대한 이야기를 챙기는 건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수학에서의 극한값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냐, 요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조금 챙겨뒀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최고차 한계수가 모두 1인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일단 다항함수 등장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예요. 다항함수가 등장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최고차항의 그죠? 차수와 계수다. 최고차항의 차수와 계수다. 이렇게 등장했죠. 최고차항 계수가 모두 1인 3차 함수 fx가 있대요. 자, 근데 f2가 0이래. f2가 0이에요. 자, 그리고 g1은 0이에요. 일단 써봅시다. fx라는 게 있는데 최고차항 계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x 빼기 2라고 두고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안 쓸게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보이시죠? 아직 확정 안 됐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아, 3차식이니까 뒤에 2차식인 거 아는데 최대한 미지수 작게 잡읍시다. 미지수 많이 잡는 건 좋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뭐 할 거냐면 요번에 gx라고 하는 함수 챙길 건데 gx라는 함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1은 0이에요. g1은 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gx가 있는데 g1은 0이니까 이게 나한테 x 빼기 1로 올 거고 이렇게 차례대로 쓰면 돼요. 오, 나머지 남았어요. 어떤 건지 몰라요. 나 두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대요. 아니, 그럼 무슨 얘기냐면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한없이 1로 갈 때 x가 한없이 1로 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gx분의 fx가 존재한대요. 읽어낼 수 있겠어요? 아니,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내가 1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겠지만 1을 보내버리면 f1이 있고 g1이 있어요. 자, g1이 0이에요. 이게 0이죠. 이게 0이면 이것도 0이어야 돼요. 아니, 왜냐면 밑에가 0인데 분모가 0인데 분자 0이 아니면 0분의 뭐는 무한대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 내가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챙겨내 보니까 리미트 x1로 갈 때 gx분의 fx이기 때문에 얘가 나한테 얘기하는 게 gx분의 fx이기 때문에 1일량에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물어본다는 얘기고, 내가 1일량에 가는 걸 챙겨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한테 뭐가 등장할 거니까 얘가 0으로 가니까 이게 0분의 0꼴이면은 값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얘 값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다? f1도 0인 거예요. f1도 0이구나. 자, 그 다음 x가 2로 갈 때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 x가 한없이 2로 갈 때 뭐라고 돼 있냐면 fx분의 주어진 식을 챙겨봤더니 g하고 2x 빼기 2 값도 존재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 2를 넣어봐요. 아, 얘 값도 존재하는데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2를 넣어버리면 f2가 0이에요. 이 0이에요. 이게 0이면 위에도 0이어야 돼요. 이게 0이면 위에도 0이어야 돼요. 그럼 2를 넣으니까 뭐가 된다? g2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g2도 0이구나.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챙겨내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 f2가 있어서 얘가 g2로 등장하는 거니까 요렇게 이야기 챙겨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죠. 그죠? x 빼기 1, x 빼기 2라 등장하는 거고,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챙겨내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이제 나머지 식이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k라고 두고 이제 k 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k 값만 구하면 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떤 정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이 극한값은 존재한대요. 아니,
일단은 우리가 3차식을 잡았는데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정수 A에 대해서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의 x가 한없이 A로 갈 때 내가 뭘 쓸 거냐면 fx분의 gx를 쓸 거예요. fx분의 gx를 써버리면 나눠질 테니까 x 빼기 k분의 1이 될 건데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a랑 k랑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x가 A로 갈 때 이렇게 등장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이 K란 값은 나한테 이제 A면 되는구나. 이 정수 K는 이제 A와 똑같으면 되는구나. 근데 극한값은 존재한대요. 이 A에 대해서 극한값은 존재한대요.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에서 X가 한없이 A로 갈 때 자 뭐냐면 GX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제곱이에요. 제곱분의 이거 해버리면 얘네 둘 약분되죠. 그렇죠? 약분돼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거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x가 a로 갈 때 이것 값은 존재해야 돼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약분하기 전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어차피 x 빼기 1, x 빼기 2, x 마이너스 k라고 돼 있고 이쪽에 주어진 식이 있어서 이게 x 빼기 1, x 빼기 2라고 둬보세요. 아니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나한테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얘가 0이 아니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얘 값은 0이 아니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죠? 이거는 A로 가. 이게 A로 가. X가 A로 가. K가 A와 똑같아요. 자 이것 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물은 문제인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만족한 이제 A 값은 뭐랑 뭐가 가능하더라. A는 1이라는 것과 2라는 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A가 1과 2가 가능합니다. A가 만약에 1이면 자 생각해 볼게요. 얘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이 식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이 식은 극한값이 없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분모가 0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K값을 이제 A라 두겠다라고 돼 있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0으로 갈 때 0이 해야 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내가 A가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분돼서 우리한테 극한값이 있어요. A가 2로 가버리면 2일 때는 약분돼서 극한값이 있어요. 이해됩니까? 약분돼서 극한값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A가 3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A가 3이라는 숫자라고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A가 3일 때 3을 보내버리면 0이 되죠. 그죠? 0이 되기 때문에 얘를 만족한 A 값은 1, 2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A가 1, 2일 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주어진 극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일일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극한 계산이 여러분들 간단해 보이지만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거 챙겨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A가 1일 때, 2일 때 A와 K는 동일합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K가 1이면 정답이 얼마나 60이 돼요. 어차피 함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K가 2일 때 fx, gx 넣어버리면 이때는 값이 뭐가 된다? 48이 돼서 최대값은 우리한테 얼마더라? 60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줄만 아시면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자, 5번. 최고차 한계수가 모두 1인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거의 상황 비슷한 거 느껴지죠? 아니 우리가 주어진 식을 바라볼 건데 최고차 한계수가 모두 1인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자,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해요. 자, fx라는 건 일단 f0이 0인 걸 보니까 x를 하나 근으로 가져요. 자, gx라는 건 또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 1인 걸 보니까 x 빼기 1을 근으로 가져요. 이해되죠? 두 극한값이 모두 존재한대요. 자, x가 1로 갈 때 우리 이게 0이니까 그죠? 위에도 0이어야 돼요. 밑에가 0이니까 위에도 0이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바로 나오죠. 자, x가 1로 갈 때 f1이 0이었기 때문에 자, g에다 어떻게 하면 1을 넣었더니 2가 되죠. g2도 0이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구나. 3으로 갔을 때 존재하지 않는데요. 3으로 가서 존재하지 않는데 3으로 갔을 때 얘 값은 있기 때문에 얘가 3을 인수로도 가져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분모 0이 되는 거죠. 분자 0, 분모 0 여러분 챙겨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값은 얼마냐면 18이더라. 이건 여러분들 대입하시면 나오는 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차함계수인 4차 함수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데요. 처음에 x가 3을 향해 보내버리면요. fx가 3이고 f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면 되는데, 자, 우리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챙겨볼게요. 리미트하고 주어진 식의 x가 3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x랑 주어진 식의 x 빼기 3이랑 x 빼기 3분의 1을 한 거고, 여기에 3을 대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0이니까 얘도 0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주어진 식을 챙겨보시면 아시겠지만 fx분의 1 빼기 자 더하기 x 빼기 3 그리고 우리한테 x 빼기 3분의 1이 있는데 얘가 는 0이래요. 3을 넣어봐요. 그럼 3을 넣으면 여기에서 0인 거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이게 0이거든요. 그리고 f 3을 넣어버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요렇게 등장하는데 얘가 는 0이라는 거 일단 위에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3은 0이에요. 고민할 필요도 없이 f3은 0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식도 마찬가지인데 f3분의 1을 넣었어요. 자, 요번엔 또 어떻게 하겠다. 이 식에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챙겨봤더니 리미트 x가 3분의 1로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면 3분의 1, 자, 똑같은 식이니까 안 쓰고 여러분들 그냥 똑같은 식이니까 안 쓰고 그냥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 거라 믿어볼게요. 얘 값이 나한테 마이너스 18분의 1로 나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분의 1을 넣어버리면 자 3분의 1 넣었을 때 이게 뭐가 되지? F3이 돼요. 근데 F3이 0이었어요. 이것도 0이에요. 0인데 0분의 뭐가 0이 아니에요. 0분의 뭐가 0이 아니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에가 0일 수밖에 없죠. 일단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건 F3이 0이라는 데이터는 알고 있었는데 내가 3분의 1을 넣었더니 3분의 1을 넣어버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F3이 될 거고 여기 등장하는 상황에 3분의 1을 넣어버리면 3분의 1과 3이 되는 거니까 얘가 는 0이 돼서 위에다가 3분의 1을 넣었을 때 위에 3분의 1 넣었을 때 자 이게 숫자가 나온다는 건 0분의 0일 때만 숫자가 나와요. 0분의 0이 아니면 0분의 어떤 숫자는 무한대로 가거든요. 따라서 3분의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니까 이쪽도 돼서 F하고 주어진 식의 3분의 1도 나한테 0일 수밖에 없어요. F3도 0이고 F3분의 1도 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F3과 F3분의 1 모두 는 0이더라 라고 식이 등장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fx라고 하는 걸 챙겨보니까 뭐라고 등장하냐면 x 빼기 3, x 빼기 3분의 1이고 어차피 최고차함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떤 2차, 4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대입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볼 거예요. 자, 요번에 또 대입 한번 해봅니다. 리미트 주어진 식의 x가 3으로 갈 때 여러분 일단 한번 써드릴게요. 한번 써드릴 건데 fx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x 빼기 3, x 빼기 3분의 1하고 요쪽에 오는 게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나 오고 밑에는 f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이니까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x분의 1 빼기 3 x분의 1 빼기 3분의 1 x 자 여기 x분의 1이죠.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그죠? 이쪽에 등장하는 게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x분의 a 더하기 b 자, 여기 아직 1로 쓰면 안 되는군요. 예. 이렇게 등장하자는 거예요. 그럼 통분시켜 볼까요? 통분시켜 볼까요? 자, 통분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통분시켜버리면 이렇게 식이 등장해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순서 바꿨어도 될까요? 자, 요 부분만 쌤이 밑에 다시 써가지고 한번 지우고 우리 얘기 한번 가볼게요. 얘를 순서를 바꿔서 3x 빼기 1에 대한 내가 x라고 쓸 거고 얘도 내가 순서를 바꿔서 요렇게 쓸게요. 똑같죠?
3으로 약분시켜냅니다. 3으로 약분시켜내니까 이렇게 오겠지. 3으로 약분시키면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3 나눠버릴게요. 3을 끌어내는데 3 나눠버릴게요. 자, 그랬더니 내가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제곱 분의 1에다가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3분의 1로 써서 이야기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할 거냐면 얘네들이 약분을 쳐버리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어차피 우리 위아래 동일한 식 나눠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린 뭘 대입할 거냐면 여기다가 3이라는 숫자 하나 대입할 거고 3분의 1을 대입할 거예요. 3을 대입해 볼게요. 자, 여기 3도 대입할 거고 3분의 1도 대입할 겁니다. 우리 둘 다. 3을 대입해요. 3을 대입하면 이쪽은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9 더하기 3a 더하기 b라는 것이 될 거고 이쪽에 3을 대입할 거예요. 3을 대입했더니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죠? 자, 이쪽에 죄송해요. 이제 마이너스를 남아있죠. 마이너스를 나올 거고 3을 대입해버리면 이쪽에 이제 9분의 1이 생길 거고 이쪽에 9분의 1에다가 주어진 식에 뭐가 되냐면 3을 대입했더니 이쪽에 3분의 a 더하기 b 플러스 1이 올 건데 이것이 는 0인 걸 하나 얻어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0이라는 거니까 위에가 얼마인지 찾아냈고요. 3분의 1을 대입해 볼게요. 3분의 1을 대입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9분의 1 더하기 3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1이 올 건데 여기다가 또 이제 3분의 1을 대입해버리면 3분의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9가 올 거고 이쪽에 3분의 1 대입하니까 뭐가 된다? 9인 거 더하기 3a 더하기 b 플러스 1이 올 건데 그죠? 이게 올 건데 얘가 나한테 얼마가 될 것이 이게 마이너스 이제 18분의 얼마더라? 5예요 라고 결론이 나와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18분의 1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문제에서 1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얘가 나한테 마이너스 18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돼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등장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건데, 오케이. 자, 우리 이제 뭐 그냥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 안 될 것 같아요. 이 식을 만족하는 걸 정리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위에가 0이 되니까 3a 더하기 b라는 게 나한테 8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그죠? 3a 더하기 b가 나한테 8이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그죠?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얘네들이 연립해서 풀어버리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a라는 게 마이너스 8분의 25랑, 그죠? a라는 게 마이너스 8분의 25랑 b라는 게 주어진 식의 8분의 1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걸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 f0 값을 구한다라는 건 여러분한테 뭘 구하시면 되는 거냐면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아, 우리가 곱해줬더니 이제 b 값을 구하면 되는구나. b 값이 8분의 11이다 라는 결론을 얻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 마치고요. 다음 강의 쌤이랑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